한국의 인천공항 면세점 앞.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여행지를 향해 행복한 표정으로 분주하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한 외국인 여성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미친 듯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녀가 달려간 곳은 공항 내 안내 데스크였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여권을 들고 공항 내 안내 데스크를 향해 달려간 그녀는 비행기 시간이라도 놓친 듯 발을 동동 구른 채 횡설수설하며 울먹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진정하라는 한국인 안내 직원의 안내에도 두 손가락으로 계속해 네모 모양을 만들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캐나다 여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해당 사연은 캐나다 여성 노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두 번 다시 없을 거라며 레딧에 적은 해당 글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유명 기업에서 남편과 함께 5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노라입니다. 저희 부부가 다니는 회사는 캐나다에서 나름 유명한 기업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유명한 기업에 들어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바로 한국인 덕분이었습니다. 6년 전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었죠. 어릴 때부터 각종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전, 많은 디자인 사업 중 특히 기업 로고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인 한 명이 설립한 조그마한 기업부터 수만 명이 모인 회사까지 누군가의 간절함과 목표가 담긴 그 회사를 디자인으로 설명하고 소개한다는 게 너무 감명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디자인 로고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공부를 깊게 하다 보니 점점 더 재밌어졌고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하며 기존에 몰랐던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에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든 모임이긴 하지만 디자인 로고라는 직종이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을 때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디자인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2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여기 토론토에 1년간 머물기로 한 한국인 커플이 참가에 큰 도움을 주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인이 똑똑하다는 뉴스를 보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모임을 만들자마자 다양한 공모전에 출마하기로 한 저희 팀원은 매주 일요일마다 회의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한국인들의 놀라운 발상에 나머지 모임원들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창의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이었죠. 한 번은 환경오염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로고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들 단순히 환경오염 해결에만 집중해 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고 있던 와중 한국인 커플이 불과 20분 만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땅에서 자라난 식물의 과일이 지구 모양을 하고 있는 모양의 발상이었죠.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저희에 비해 훨씬 간단하면서도 압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디자인을 본 저희들은 한국인 커플의 아이디어에 감탄했고 한국인 커플의 아이디어로 출품한 저희 로고가 결국 1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상했습니다. 그 뒤로 모든 모임원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한국인 커플에게 저희 모두 디자인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의 매력은 놀랄 만큼 똑똑하지만 동시에 겸손한 점이었죠.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캐나다나 호주는 워낙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데 한국인들은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뛰어났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중국인처럼 언성을 높여 싸우기보단 대화로 풀거나 설득하는 자세도 매우 보기 좋았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을 때쯤 캐나다에 있는 유명 기업의 취업 공고가 떴고 곧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커플에게 배운 걸 토대로 면접을 받고 2주 뒤 합격 소식과 함께 팀리더 자리를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신입에게 1년 차쯤에서야 할 수 있는 팀리더 자리를 맡겼나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 있는 임원진 중 한 명이 한국인이었고 한국인 커플에게 배웠던 점들을 유창하게 설명한 절 좋게 평가해 높은 점수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입사부터 리더의 역할을 맡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한국인 커플이 알려준 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고 리더직을 맡고 나자 그동안 모임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입사한 사람들에 비해 실무 경험이나 이론이 뛰어남은 물론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원만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 입사 동기 중엔
제가 보여준 리더십이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제게 만나자는 신호를 보낸 남성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입사한 지 4년 만에 결혼을 한 저희 부부는 바쁜 회사 생활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간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휴가가 겹쳐 결혼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됐고 여행지를 고르던 중 제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죠. 노라, 난 당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도 긴장하지 않고 강인한 모습이 참 좋아. 하지만 제일 배우고 싶은 점은 남들보다 뛰어남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면서 부드러운 말투야. 나도 그런 걸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인 커플을 만나 많은 걸 배웠을 때가 생각나면서 한국의 문화가 참 궁금했는데 이참에 한국을 직접 가보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생각을 들은 남편은 단번에 동의했고 저흰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모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캐나다에 비해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던 한국은 온갖 전자기계들로 도배되어 있었고 길거리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건 기본이고 대부분의 업무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보안의식이었죠. 보름 동안 휴가를 내 여행을 오다 보니 가끔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를 고집해 찾아가 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스타벅스를 좋아하지만 캐나다에선 매장이 전국에 400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어 쉽게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한국에선 스타벅스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어떤 이유에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카페에서 일을 하며 놀란 부분은 정작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맡을 때 책상에 핸드폰을 두고 간다는 점이었죠. 한국은 카페에 들어가면 보통 자리를 먼저 잡고 음료를 주문하는 형식이었는데 사람들이 카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리에 핸드폰과 가방을 두고 음료를 주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죠. 처음엔 의아했지만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많은 CCTV 때문인지 몰라도 공공장소에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정말 놀라운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한국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자 카페를 비롯해 영화관이나 음식점에서 물건을 편하게 두고 다니는데 익숙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 곳이나 핸드폰을 두고 다녀도 사람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책상에 핸드폰만 둔 채 화장실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돌아올 때 보니 누군가 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달려가는데 옆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해 주인이 있는 거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니 도둑질이 아니라 물건을 잃어버린 줄 알고 가게에 맡기려고 한 거라며 한국인은 물건을 안 훔치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여유롭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처럼만 지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던 중 귀국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짐을 공항으로 보내고 마지막까지 인천에서 여행을 즐기다 공항으로 향한 저희 부부는 절차대로 티켓 발권과 짐검사 및 출국 심사를 마쳤고 마지막으로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쇼핑에 한껏 들떠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결국 남편은 짐을 들고 게이트 앞 피자에서 잠을 자기로 했고 전 물건을 담을 캐리어를 들고 쇼핑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쇼핑을 하기 시작했는데 캐리어를 끌고 쇼핑을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치여 이동하기가 불편해 시간이 배로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앞에 있는 의자에 핸드폰을 두고 그 앞에 캐리어를 세워둔 채 물건만 사서 나오기로 했죠. 무거운 캐리어를 두자 이동하면서 쇼핑하기가 훨씬 편했고 제가 원하는 물건을 빠르게 골라 들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륙 시간에 맞춰 원하는 쇼핑을 마치고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캐리어를 들고 가려는데 제 캐리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잘못 기억한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핸드폰도 통째로 사라져 남편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고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보고선 더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 육안으로 짐을 찾는 건 불가능했기에 곧바로 안내데스크로 뛰어갔습니다.
그땐 너무 놀란 나머지 안내 데스크를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죠. 어느덧 비행기 이륙 시간은 15분도 남지 않았고 그제서야 안내 데스크에 도착한 전 짐을 잃어버렸다며 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직원은 제게 계속해 진정하고 천천히 설명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건이 사라졌다는 점에 분하기도 하고 믿었던 한국 문화에 대한 배신감과 직원의 답답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죠. 하지만 곧 이내 정신을 차리고 비행기 시간과 제 캐리어의 모양, 핸드폰을 둔 위치를 설명했고 이를 들은 직원이 곧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짐을 찾은 것 같다며 우선은 제가 탈 비행기 게이트 앞으로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서둘러 게이트 쪽으로 달려갔더니 남편이 제 캐리어와 핸드폰을 들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겨우겨우 비행기를 타고 나서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래도 비행기를 탈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우릴 도와준 한국인에게 정말 감사해야 해 노라. 비행 탑승 10분 전 알람을 맞춰놓고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알람 시간보다 조금 일찍 당신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를 받고 나니 모르는 사람이 본인을 공항 직원이라 소개하고선 당신이 캐리어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짐이 분실물센터에 보관되어 있다고 연락해줬어. 근데 비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혹시나 내가 있는 곳으로 짐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마침 같은 항공편을 타는 한국인이 있는데 부탁해보겠다고 했고 그렇게 한국인이 짐을 들고 와준 거야. 분명 잠깐 쇼핑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이나 쇼핑을 했다는 사실을 들으니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면서도 절 도와준 한국인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다시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제 인생에서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제게 도움을 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남편과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가서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저를 도와준 한국 감사합니다. 노라의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다양한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은 정말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아두곤 합니다. 가끔은 지갑을 올려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럽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요.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시나요? 지갑과 핸드폰을 도둑 맞지 않게 체인으로 걸거나 잘 보이지 않는 속주머니에 넣는 일입니다.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 해요. 아직도 인종차별 이야기가 나오면 동양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온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일머리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도 프랑스에 있는 무역유통업계인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꼭 한국으로 놀러 가보고 싶습니다. 꼭 한국 스타벅스 사진을 검색하면 책상에 주인 없이 올려져 있는 가방이나 핸드폰이 보이던데 그게 자리를 맡는 용도였군요. 몰랐습니다. 한국은 아예 도둑이 없는 건가요? 한국은 자전거 말고 아무것도 안 훔쳐간다던데 사실이었군요. 한국은 CCTV가 많아 혹시나 훔치더라도 하루 만에 잡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지갑을 떨어뜨리고 주워주는지 보는 실험 카메라를 본 적이 있는데 성공률이 100%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방송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성공률 100%였던 걸로 기억해요. 중국이 꼴등이었고요. 사연튜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양한 댓글이 평소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찾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